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발의 상담소 송현지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을 상담하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떤 분은 늘 돈이 모이고 어떤 분은 늘 부족하다는 것. 차이가 뭘까요? 수입의 차이? 아닙니다. 바로 소비 습관의 차이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송 선생님, 나는 사치 안 부리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요? 국민연금 받고 기초연금도 받는데 통장은 왜 이 모양일까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크게 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작게 매일 습관처럼 새어나가는 돈들이 문제였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부자 시니어들이 절대 안 하는 소비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이 왜 새어나갔는지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 통장에 몇 천만 원의 가치를 돌려드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소비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 시니어는 체면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분이 계십니다. 용인에 사시는 박영숙님, 71세. 자녀가 셋인데 다들 결혼해서 각자 잘 살고 있어요. 영숙님은 매달 자녀들한테 용돈을 주셨습니다. 큰아들한테 30만 원, 딸한테 20만 원, 막내 아들한테 20만 원. 명절 때는 따로 또 50만 원씩 용돈 봉투를 쥐어주셨죠. 엄마 괜찮아, 안 줘도 돼. 자식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영숙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러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문제는 영숙님의 국민연금이 월 60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합쳐서 94만 원인데 자식들한테만 매달 70만 원이 나갑니다. 정작 본인 생활비는 20만 원 남짓. 영숙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송 선생님, 나는 약값 아끼려고 병원도 잘 안 가는데 애들은 당연한 듯이 받기만 해요. 섭섭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체면 소비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기 싫어서 괜히 큰 소리 치고 싶어서 하는 소비. 정작 나는 아프고 힘든데 체면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소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영숙님께 딱 한마디만 드렸습니다.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처음엔 영숙님도 놀라셨어요. 그럼 내가 자식들한테 매정하게 보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영숙님은 용기를 내서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무리해서 용돈 줬는데 이제는 내 건강 챙기면서 살고 싶다. 미안하다. 자식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다들 오히려 미안해 하더래요. 엄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네. 미안해. 이제 엄마 건강 챙기세요. 그 후로 영숙님은 매달 70만 원을 아끼게 됐고 1년이면 840만 원이 모입니다. 더 중요한 건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안부 전화를 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아프고 힘든데 자식 체면 세워주려고 쓰는 돈.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습관일 뿐입니다. 두 번째, 부자 시니어는 과거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철수님 68세. 철수님은 젊었을 때 중견기업 임원이셨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습관은 그대로였어요. 매주 토요일 골프, 한 달에 2번은 고등학교 동창 모임, 한 달에 1번은
회사 후배들과 저녁, 골프장 그린피에 15만 원 모임 때마다 계산은 당연히 철수님 목. 내가 이 정도는 내야지. 한 달에 골프비만 60만 원, 모임비 20만 원 이상. 합치면 8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철수님의 국민연금은 월 120만 원.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임비 빼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겁니다. 철수님이 제게 하신 말씀. 송 선생님, 나는 그래도 현역 때보다는 많이 줄였어요. 그때는 한 달에 200만 원도 썼는데. 저는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철수님, 지금도 그 골프가 즐거우세요? 철수님이 잠시 멈추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요. 요즘은 몸도 힘들고 스코어도 안 나오고 그냥 안 나가면 뭔가 허전해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과거 소비입니다. 예전에 했던 대로 예전에 벌었던 만큼 쓰는 소비. 지금의 내 몸 상태, 지금의 내 통장 잔고는 안 보고 과거의 습관으로만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철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소비인가요? 철수님은 한동안 고민하시다가 골프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셨습니다. 모임도 정말 가고 싶은 것만 가기로 하셨고요. 그렇게 한 달에 50만 원을 아끼게 됐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철수님이 나중에 제게 전화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송 선생님,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골프 줄이고 나니까 오히려 몸이 더 편하고 마음도 여유로워졌어요. 그리고 통장 보는 재미가 생겼어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과거의 소비 습관을 지금도 그대로 끌고 가면 통장은 절대 늘지 않아요. 지금의 나에게 맞는 소비. 그게 진짜 현명한 소비입니다. 세 번째, 부자 시니어는 불안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순자님, 74세. 순자님은 TV 홈쇼핑을 즐겨보십니다. 어느 날 홈쇼핑에서 건강식품이 나왔어요. 지금 주문하시면 50% 할인. 오늘만 이 가격. 순자님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손해야. 나중엔 비싸질 텐데. 그렇게 12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샀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불 세트가 특가. 원래 30만 원인데 오늘만 15만 원. 이불은 필요하니까. 이렇게 싼데 안 사면 바보지. 또 샀습니다. 마트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10일 행사. 오늘만 30% 할인. 아깝다 안 사면 손해야. 그런데 문제는 산 건강식품은 먹지도 않고 장롱 속에, 이불은 쓰지도 않고 창고에 쌓여만 갔습니다. 순자님이 제게 하소연하셨어요. 송 선생님, 나는 아껴 쓴다고 할인하는 것만 사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요? 집에 물건은 넘쳐나는데 통장은 텅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안 소비입니다.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은 마음. 지금 안 사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하는 소비죠. 그런데 진짜 손해가 뭔지 아세요? 필요 없는 걸 샀다는 게 손해입니다. 할인이 50%든 70%든 쓰지 않으면 그냥 버린 돈이에요. 저는 순자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인은 기회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순자님은 처음엔 이해가 안 되셨대요. 그럼 할인할 때 사는 게 바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거라면 할인할 때 사는 게 맞죠.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데 할인 때문에 산다면 그건 절약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저는 순자님께 간단한 규칙 하나를 드렸습니다. 사고 싶은 게 있으면 3일 기다려보세요. 3일 후에도 생각나면 그때 사세요. 순자님은 그 규칙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3일만 지나면 대부분 필요 없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그렇게 한 달에 30만 원 넘게 아끼게 됐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순자님의 마음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송 선생님, 요즘은 홈쇼핑 봐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집도 깔끔해지고 마음도 여유로워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할인은 기회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사는 게 진짜 절약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소비 습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체면 소비. 자식 앞에서 초라해 보이기 싫어서 하는 소비.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두 번째, 과거 소비. 예전처럼 쓰는 습관. 지금의 나에게 맞는 소비인지 물어보세요. 세 번째, 불안 소비.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은 마음에 하는 소비. 할인은 기회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이 3가지만 멈춰도 여러분 통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이 3가지를 실천하신 분들은 1년에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까지 아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억지로 주지 않으니까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편해졌고, 과거 습관을 내려놓으니까 지금의 내 삶이 보이기 시작했고, 불안한 마음으로 사지 않으니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게 됐다고 하세요. 여러분, 통장 잔고를 지키는 건 절약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않을 것인가. 그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 보셨으면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식한테 주던 용돈 한 달만 멈춰보세요. 매주 나가던 모임 한 번만 빠져보세요. 홈쇼핑에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3일만 기다려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아, 이게 진짜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구나. 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발의 상담소 송현지였습니다.